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부조교 김재민입니다. 김영균입니다. 8월 11일 토요일 서울경마 UCC 방송입니다. 토요일은 서울경마 12개 경주가 시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서울 12개, 제주 중계 5개 경주, 총 17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균 위원이 지난주, 그러니까 7월 월말주를 상당히 잘했죠. 999도 하나 제대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아마 좀 누락이 됐을 거예요. 제가 문자를 전송하면서 ARS는 맞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음성은 맞춰드렸는데 그걸 이제 제가 실수를 한 거죠. 쌍이 276.7배짜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해피스트의 레베카 경주. 그거를 제가 이제 적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적중돼가지고 좋아가지고 예. 딱 봤는데 문자 전송을 제가 잘못 누른 거예요. ARS는 맞추고 문자는 못 맞춘 게 거기 됐네요. 그렇죠. 예. 아깝네요, 그거는. 그리고 또 고배당을 하나 잡았었지 않았어요? 예, 뭐 토요일날 1경주 뭐 노렸던 4번마 썬더머니를 제가 이제 놓고 공략을 했고요. 뭐 1번마 머니샤프가 이제 3착을 왔는데 그 마필까지 후공으로 가져가면서 올 적중을 다 만들어냈죠. 3복이 127.5배죠? 네, 그렇습니다. 오, 잘하셨는데. 지난주는 제가 잘했어요. 예, 그렇죠. 지난주에 뭐 코리아 레이스 ARS 베스트 2등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갔더라고요. 메인 승부 적중으로. 어쨌든 상승세는 유지되기를 이번 주도 기대합니다. 김영균 의원이 아주 지난주에 조금 주춤해가지고 빡빡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승부경주 예고를 드리죠. 김영균 의원이 5경주 그리고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김재민 4경주 그리고 저하고 그때 잘 맞는 9경주 역시 토요일도 메인 승부처로 예고를 드립니다. 일경주입니다. 1000m 레이스에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합니다. 대가리를 뭘로 세워야 되느냐? 요거는 뭐 일단 주목받는 마필이 조교가 좋아서 일단 인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느 마필입니까? 저는 이제 가장 높게 평가한 마필은 6번마 용의주도예요. 예. 이 마필은 지난 4월달에 입상을 한 이후에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이제 9주 만에 약간의 공백을 두고 나옵니다만은 김정준 기수가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훈련을 했고 최근에 그 경주 때보다는 이 몸놀림이나 그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경주에 출전하는 11마리 중에서는 제일 빡빡 깔았죠? 네, 제일 많이 갈았고 이 몸놀림이나 이 주행 자세, 발뻗음이라든지 모든 자세가 아주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한 말들은 사실 좀 성적이 잘 나왔으면 하는 응원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6번마 용의 주도 이거는 좋게 봅니다. 저는 이제 노림수를 좀 주는 게 3번마 매직 돌풍 요마필하고 1번마 라운시티어스. 라운시티어스는 사실 강도는 강하지 않아요. 훈련 강도는 약하죠. 근데 애적으로 보여지는 활기 요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은 힘차면 1번 게이트 2점이면 좀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의 주도의 상대마 1순위는 뭘로 보세요? 저는 7번마 스페라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말이고 이것도 이제 박병현 기수가 국산 5등급 마승리하고 병합을 하면서 아주 뭐 직전에 그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 스피드에서는 약간 밀렸어요. 마하승리한테 밀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직전에 워낙에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하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6번마 용의 주도가 선행을 가면 아예 좋겠는데 네, 그렇죠. 요게 이제 9번마 송암준이란 마필이 만약 먼저 선행을 받으면 모래 맞았을 경우에 용의 주도가 어떻게 뛸까? 네, 그렇죠. 요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긴 해요. 근데 워낙 조교를 잘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6번마 용의 주도의 선전을 응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1200m 레이스예요. 6등급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센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센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목을 받는 마필들이 근소하게 좀 앞서는 전력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는 됩니다. 축을 뭘로 보셨나요? 네, 6번마 수아라 대왕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약 한 3개월 만에 출전을 했었죠. 4월달 경주에서도 3차,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14일 경주에서도 3차로 왔는데 결정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한 그 결정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산의 아침이라고 하는 구산 6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했고요. 일단 뭐 근성이라든지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 입상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편성의 혹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도 못 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마주 입장에서도, 조교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네, 편성을 좀 잘 만났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폭탄마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번마 샌드챔프 앞다리가 조금 높은 감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힘이 차면서 그 부분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말이 뛰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2번마 샌드챔프를 일단 폭탄마로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마 1순위는 뭘로 보셨습니까? 저도 폭탄마 한두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7번마 캐러시커입니다. 이 마필은 마필 자체가 이제 주행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외곽으로 삐지는 그런 습성이 있던 말인데 이번에 이제 유승환 기수가 훈련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런 삐짐 자체가 이제 나와주질 않았어요.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산 6등급 퍼스트 큐피드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일단 마필 자체가 삐지지 않고 직진성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7번마 캐러시커 요거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또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한번 기습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예, 7번마 캐러시커 폭탄마, 저는 2번마 샌드챔프 역시 폭탄마로 이경주 추천드립니다. 뭐 삼복승이라든가 네, 그렇죠. 복연승식 이렇게 이제 응용을 좀 하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1300m에 있습니다. 6등급 8마리 아주 단촐한 편성인데요. 잠재력 기대치 면에서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마필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그러한 경주예요. 그래서 경주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 그러한 경주 편성입니다. 축을 뭘로 선정하셨나요? 네, 5번마 비평입니다. 지난번에 워낙에 잘 뛰었어요.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고 또 고르게 뛰어줍니다. 중속과 종속도 다 좋은 마필이에요. 네. 그래서 현등급, 국산 6등급에서는 뭐 어떤 경주에 편성이 짜여져도 입상을 노릴 수 있을 만큼 아주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마필인데 이것도 훈련도 좋아요. 외선 4등급 클린업 메타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뭐 외선 4등급말하고 병합을 하면서도 뭐 밀리지 않는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5번마 비평은 지난 데뷔전에 입상한 여세를 이번에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2번마 구름왕자를 데뷔전부터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렇죠. 생각보다 잘 못 뛰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마필은 분명히 뛸 마필이다.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일적으로 그 보여지는 활기, 뭐 구보를 강하게 탄 건 아닌데 약구보를 길게 타주는 모습인데 파워감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자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분명히 뛰어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2번마 구름왕자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고요. 4번마 업라이트는 몇 척 잡으셨나요? 요거는 이제 4착 잡았습니다. 그러면 구름왕자를 상대만 1순위로 보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업라이트 같은 경우도 말은 목은 잘 쓰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것도 뭐 순발력이 괜찮고 네. 마필 이제 중반 탄력도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도 앞으로는 이제 좋은 활약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어쨌든 2번마 구름왕자, 4번마 업라이트, 5번마 비평, 여기에 3번마 레이먼드까지 4마리는 잠재력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게 합니다. 물론 이번 경주에 좀 더 주목을 받는 마필이 있겠습니다만은 당일날 예시 상태를 잘 관찰하시면 의외로 짭짤한 배당으로 또 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집중력을 좀 발휘해 볼 만한 재미있는 경주로 3경주를
말씀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1300m에 있습니다. 5등급 9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인기마 접전 편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번마 플라잉 조이, 그 다음에 3번마 빅토리스타, 8번마 스피드 영웅, 9번마 백산 포스, 그 다음에 1번마 라온 미라클까지 한 5마리가 엇비슷하게 인기를 나눠 가질 텐데요. 일단 제가 2마리는 꺾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1번마 라온 미라클은 꺾고 가겠습니다. 라온 미라클이 직전 경주에 문세영 기수 기승하고 3위를 차지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필은 목을 그렇게 잘 쓰는 마필은 아닙니다. 게이트 조건도 좋고 복병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자세가 안 좋은 마필들은 저는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마 라온 미라클을 꺾고 일단 축을 세워서 공략을 하는데 3번마 빅토리스타가 대가리 팔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3번마 빅토리스타보다 더 좋게 본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리 팔리는 놈을 대가리 놓고 사는 경주는 아니다. 그래서 승부처로 선정을 한 겁니다. 만약 3번마 빅토리스타가 지고 제가 노리는 주력 마건이 들어오면 중배당이 기본적으로 나와 줄 겁니다. 뭐 인기마 접전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쌍승까지 기대하는 충마가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출발 시간 5시 10분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5경주입니다. 1000m 레이스죠? 5등급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김형균 의원이 토요일 첫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5경주는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배당을 노리면서 공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출전 두수 12 가운데 인기순위 5위 안에 잡히지 않는 고배당 마필을 축으로 놓고 아예 공략을 하는 그런 승부처 경주가 되겠고요. 하지만은 뭐 제가 무턱대고 배당마를 놓고 공략을 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내용이겠죠. 이건 조교 내용도 그렇고 마필 상태도 그렇고 이번엔 충분히 노릴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의지도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축으로 아예 놓고 공략을 하는 그런 승부처가 되겠고요. 일단 뭐 제가 노리는 말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기순위 5위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런 만큼 역으로 제가 노리는 말을 놓고 인기말을 공략한다고 해도 충분히 2자릿수 이상의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말 충분히 입상 기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장까지 잘 확인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시간은 5시 35분입니다. 김현균 의원이 첫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 노리는 승부처가 되겠죠.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립니다. 6경주입니다. 1700m 레이스죠. 5등급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인기마 접전 양상의 편성, 잘 고르면 항구를 할 수 있는 찬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충마는 뭘로 보셨습니까? 네, 1번마 황금주머니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1700m 아쉽게 착순 5착에 머물고 말았죠. 이 마필이 원래 그 승부 의지가 아주 강했던 직전 경주였는데 아쉽게도 툭신 부족을 보이면서 마지막에 힘을 못 썼어요. 그러한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김영근 기수가 매일같이 아주 그 강조교로 전력을 다져놨습니다. 거기에 1번 게이트 일단 마필 자체가 뒷심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훈련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황금주머니는 저한테 정말 행운을 줬던 그런 마필이에요. 캡틴 파워하고 승부로 때려서 먹어가지고 그렇죠. 애착이 좀 있어요. 요번에 강도를 올려서 준비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저도 황금주머니 대가리 잡았어요. 저는 9번마 창성강자 요 마필을 이제 상대마 1순위로 좀 보고 싶은데 요거는 A적으로 보여지는 파워감은 아주 좋은데 단점이 약간 있어요. 자꾸 끕니다. 뛰고 싶어 환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교자가 안 끌리려고 그냥 계속 제어를 하는 모습이 반복이 되는데
지난번에 3위인데요. 부중이 2kg 늘긴 했습니다만은 컨디션만 봐서는 기록 단축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9번 창성강자를 상대만 1순위로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만 1순위는 뭘로 보십니까? 네, 저는 8번마 가나도라로 잡았습니다. 네. 최근 1700을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번에 이제 이찬호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습니다만은 훈련 자체도 이찬호 기수가 직접 전담을 하면서 국산 5등급 로만 블레이드하고 병합을 했고요. 걸음도 직접만큼 또 좋은 그런 탄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연속 입상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폭탄마 없습니까? 폭탄마는 이제 10번 백두파워. 백두파워. 요 마필은 상위 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했어요. 외산 4등급 골드7하고 병합을 했는데 마필 자체가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그 힘으로만 좀 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쉬운데 좀 전체적인 뭐 이런 그 몸에 대한 몸의 그 밸런스 이게 좀 나와주면서 주행을 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마필이 좀 힘으로만 뛰려고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6번마 아스테르 네. 이 마필을 폭탄마로 좀 노리고 싶은 그런 경주에 3복승 정도는 좀 관심을 갖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 어쨌든 아스테르 같은 경우도 뛰려는 의욕은 상당히 강했어요. 자세는 사실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닌데 그렇죠. 예. 네. 의욕만큼은 좀 나아졌다. 그래서 6번 아스테르를 폭탄마로 추천드립니다. 1번 황금주머니 가장 좋게 보고요. 김양균이원 8번마 가나도라, 김재민 9번마 창성강자. 뭐 인기마 중에서는 요 두 마리를 상대마로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폭탄마는 10번 백두파워와 6번 아스테르를 추천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1700m 레이스예요. 국산 3등급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요거 저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봐요. 축을 뭘로 보셨어요? 일단 4번마 OK 퀸. 예. 이 마필이 지난번에 3착을 왔습니다만은 나쁜 경기력은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조금 이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잘 뛰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701분 50초 기록이면 이게 국산 3등급 기록치고는 나쁘지 않은 기록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잘 뛰었다. 상대가 잘 뛰어서 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김영근 기수가 직전에 그 패배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을 들여놓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OK 퀸을 훈련을 보면서 저게 아주 센 말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진 게 목을 그렇게 부드럽게 쓰는 모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대가리 팔릴 텐데 대가리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요 부분을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그래서 쌍승을 만약 OK 퀸을 놓고 쌍승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가리 팔리니까 대가리 칠 줄 알고. 근데 이렇게 자세 부분에서 믿음이 좀 덜 가는 말들은요 쌍승 놓고서 하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번에 부중이 늘긴 했습니다만은 6번마 정상오름 아마 요게 이제 사륙이 됐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6번마 정상오름 쪽에 조금 더 저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상대방 1순위 뭘로 보셨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6번마 정상오름을 이제 상대방으로 잡았고요. 네. 근데 이제 무시 못할 마필은 이제 안쪽에 1번마 용총이죠. 용총. 요거는 훈련 강도를 많이 높여놨는데 약간 이제 고개가 높고 내측기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걸음발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 내측기됨이라든지 고개 높은 그런 그 단점만 현장 실전에서 좀 잘 그걸 감안해서 판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저는 7번마 매니바다도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경주인데 6번마 정상오름이 극단적인 선행만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말이죠. 7번마 매니바다가 견제 없이 선행 간다면
요거는 전개상으로 1700m 노림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장 컨디션을 저는 6번마 정상오르막하고 7번마 매니바다 두 마리 중에 더 좋아 보이는 놈을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번마 오케이 퀸 요 마필이 대가리 팔립니다. 대가리 팔리는데 쌍승은 말리고 싶다. 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7경주 드립니다. 8경주입니다. 1300m 레이스에요. 국산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김영균 의원이 토요일에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8경주는 순수하게 이제 훈련만 가지고 공략을 하는 그런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훈련이 잘 돼 있는 말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또 역시 뭐 인기권에서는 밀려있지만 훈련 상태로는 반드시 봐야 될 복병권의 마필까지 배팅권에 안고 가는 그런 승부처 경주가 되겠고요. 축 세워서 인기마 2두 그리고 배당마 1두까지 배팅권에 안고 가면서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토요일 경마의 최대 메인 승부처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현장 상태까지 잘 확인하고 촉 살려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시각 8경주 7시 20분입니다. 김영균 의원이 지난주 조금 주춤했다고 요번 주 아주 빡빡 갈고 이를 갈고 준비한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꼭 적중을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김영균 의원 메인 승부 8경주 노트해 두셨다가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경주입니다. 1200m 레이스입니다. 국산 4등급 12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재민 메인 승부처입니다. 9경주 충만은 4번마 금화썬더가 어쨌든 팔리는데 역시 저는 4번마 금화썬더를 머리 놓고 사는 승부가 아닙니다. 4번마 금화썬더를 버릴 수 있으면 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폭탄마로 노리는 그 마필을 축으로 놓고 3방 정도 노리고 있는데 중배당 이상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처예요.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고 새벽 조교 때 뚜렷한 변화를 보였던 복병마를 주력으로 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4번마 금화썬더를 세게 보시는 분들은 저하고는 이번 경주 잘 안 맞을 거예요. 저는 금화썬더를 사실 자르고 싶은 경주이기 때문에 뭐 정 거슬리면 쌍승 후착 정도 아니면 삼복승 정도 그렇게 선택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복병만 넣고 고배당 노리는 승부처 9경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중고배당 선호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7시 45분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0경주입니다. 1200m 레이스죠. 혼합 4등급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쉽게 보면 좀 쉬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들어가면 또 재밌는 말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삼복승이 오히려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충마를 뭘로 선택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충마보다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될 마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9번마 톱브레인인데요. 요 마필 자체의 가격이 1억 8천짜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데뷔전에서는 이렇다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훈련할 때 상당히 그 목 놀림이 좋아졌고 전체적인 그 파워감도 굉장히 좋아진 그런 모습이에요. 국산 5등급 프리모하고 병합까지 하면서 이번 경주 훈련 강도를 많이 높여놨습니다. 직접 신영철 기수가 말을 만지면서 제대로 만들어 놓은 9번마 톱브레인 요 마필을 우선적으로 우리 고객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톱브레인 진짜 좋더라고요. 네. 프리모가 종반에는 월등하게 밀려가지고 그냥 혼자 뛰는데 야 저거 이제 말값 하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들더라고요. 3번마 엘카가 문제예요. 부중이 5kg가 늘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57kg 부중이면 네. 이게 뭐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네.
근데 말이 나쁘진 않으니까. 네, 그렇죠. 뭐 전개도 좋고 네. 말도 좋고. 근데 이제 뭐 얘는 5번 뛰어가지고 우승을 3번이나 한 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혼합 4등급 경주에서는 세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런 마필이죠. 동수 타고 56달고도 뭐 여유있게 그렇죠. 머리 쳤었으니까 센 말이죠. 저는 이제 말리부진저를 대가리를 잡았어요. 말리부진저를. 네. 장점은 뭐냐? 게이트 2점에 앞에 갈 수 있다. 지난번에는 12번 게이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행 못 가고 경합성 전개 펼치고 깨진 건데 요번에 1번 게이트면 그냥 편하게 앞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3번 말 엘카가 어쨌든 센 말이긴 하지만 5kg 부담 중량이 늘었다고 봤을 때 선행가는 말리부진저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9번 말 톱브레인, 3번 말 엘카, 1번 말 말리부진저 이 세 마리가 좀 셉니다 솔직히. 폭탄마 없어요? 폭탄마는 제가 볼 때는 뭐 2번 월드 스타크. 조교가 너무 약해서. 근데 요건 이제 일단 뭐 데뷔전이기 때문에 네. 전력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일단 그 주행 심사 때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그렇죠. 또 주행 시에 진로가 막히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실전에서 요게 능력 발휘가 된다면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예. 기본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조교를 승부조교 그런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이제 일찌감치 말을 훈련을 이제 금주 훈련은 좀 네. 굉장히 약해요. 약해요. 하지만은 이제 휴장 전에 말을 좀 훈련을 많이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능력대로만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좀 잘 살펴봐야 될 말이 2번만 월드스타카가 되겠고, 저는 11 삼성 동행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고개가 좀 높아 보여요. 고개가 좀 높아 보이는데 말이 뛰려는 의욕이나 스피드나 요 부분에서는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변화를 보입니다. A적인 파워감도 최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11 삼성 동행 폭탄마로 저는 요 마필을 추천드립니다. 11경주입니다. 1800m 1등급 마필들의 경주죠. 11마리가 출전합니다. 뭐 인기마들이 세죠? 그렇죠. 여기 뭐 돋보이는 마필 이두가 있죠. 네, 그렇죠. 네. 9번만 뉴시타델. 예. 네, 그리고 3번만 돌콩. 예. 근데 9번만 뉴시타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당히 오랜 기간 공백을 두고 출전을 했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의 승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훈련도 제대로 됐고 또 정상적인 출전 중이기 때문에 9번만 뉴시타델은 입상의 한 자리 충분히 이번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돌콩이 또 41주 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돌콩이 점배당 팔리고 또 3차 올까봐 그것도 고민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일단 51주에 사이먼 조교사 마방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제 신뢰가 가기는 해요. 그렇죠. 이제 외국 조교사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 휴양을 했어도 말을 뭐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왔을 것이다라는 짐작은 가는데 글쎄요, 뭐 너무 오래 쉬었다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 점을 이제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현장 컨디션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고, 그렇죠. 체중 그 변화. 증감, 네. 요것도 잘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촉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촉, 그렇죠. 배당판 흐름 이런 것도 실전에서 어차피 잘만 째리면 이런 경주에 또 먹을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워낙에 돌콩이 능력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컨디션만 괜찮으면 그냥 들어올 수 있죠. 저는 컨디션 괜찮으면 쌍을 돌콩 놓고 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돌콩이 시타델 이길 때 오마신 이겼잖아요. 언제야? 작년 9월 9일. 9월 9일인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쌍승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렇죠. 예. 어쨌든 11경주는 미리 마음의 결정을 하기보다는 당일날 체중 변화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 경주로 당부를 아예 드리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1400m 레이스입니다. 혼합 3등급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전개상으로 조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이번 경주를 어떻게 풀어갈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충만은 뭘로 잡으셨어요? 8번은 문학조이죠. 이건 뭐 데뷔전 우승 이후에 직전 경주 또 우승할 때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승급전에 경주 거리가 1400으로 늘었습니다만은 그 늘어난 거리라든지 승급전이지만 8번만 문학조이도 나름대로 경주력에서 좀 더 직전 경주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연투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문학조이가 대가리 팔리겠죠? 그렇겠죠? 네. 3번만 바다치프는 몇 척 잡으셨나요? 요거는 이제 제일 밑에다 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대마 1순위는? 9번 블루울프. 블루울프. 요건 이제 배당이 좀 좋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찬호 기수가 국선 4등급 사이버하고 병합을 하면서 지난번에는 이제 공백 후에 출전이었고 이번에도 이제 10주 만에 공백을 두고 나옵니다만은 훈련 상태로 봐서는 직전 경주보다는 더 좋아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8번마 문학조이의 상대마로 9번마 블루울프를 가장 먼저 잡게 됐습니다. 이게 대길은 분명히 파노라마 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갈 거죠. 무조건 가는데 파노라마 쇼가 부중이 4kg가 늘긴 했습니다. 늘긴 했지만 3세 거세마필 56 정도면 선행만 가면 극복하지 않을까요? 앞에 간다면 뭐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데 여기가 이제 2번 팩트헤븐스라든지 4번 소캐스팅, 뭐 6번 대한영웅 이런 마필들도 나름대로 또 순발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점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혹시라도 뭐 2번 팩트헤븐스 같은 말이 선행을 나가버린다면 조금은 힘든 그런 전개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선행 여부가 관건이에요. 1번마 파노라마쇼 요마필도 앞에만 가면 무시는 못해요. 그래서 보통 선행마들이 예시장 보면 조금 이제 통통 튀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런 느낌을 좀 잘 관찰을 하셔서 마무리 경주기 때문에 파노라마 쇼가 대길로는 갈 거예요. 대길로는 가는데 좀 높은 대길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마지막 경주라서. 그래서 만약 두 구멍을 사서 맞추기만 한다면 손해 아니라면 뭐 반본전이라도 뭐 받치고 가는 게 좀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굳이 파노라마 쇼를 의도적으로 자를 수는 없다. 전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3번과 바다치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파노라마 쇼가 선행 싸움을 해서 무너질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번과 바다치프의 컨디션까지는 관심권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경주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임팩트 있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쌍승 조심할 것, 그 다음에 인기 많아도 이런 부분은 좀 불안 요소가 있고 이런 마필들은 복병이지만 노림수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주를 분석하는 이 과정이 조금씩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2류 경주 열심히 분석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